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나온 어브홍만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같고 문제 상황도 같습니다. 다만 필터 함수를 쓰지 않고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 함수의 그룹 바이 옵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모델링이 간편하고 훨씬 쉽죠. 그러므로 필터 함수를 쓰지 않고 그룹 바이 옵션을 쓰면 매우 편리합니다. 잠시 후 엑서사이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2번입니다. 샘플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코릴레이션과 리그레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속 변수 y는 페탈 랭스, 설명 변수 x는 페탈 위스로 하여 그룹 바이 옵션을 사용하여 회귀 모형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탈 위스가 2인 경우에 페탈 랭스의 예측값을 종별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example extended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옵션으로 그룹 바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여기에 밑에 보면은 그룹 바이의 타입으로 놓고 런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3개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룹 바이 튜나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그룹 바이 맥거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썰먼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의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데이터 로드하고 애드 펑션 컬럼으로 작업해주고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 함수로 예측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evaluate regression 함수로 평가를 해주니까요. bin absolute percent error가 4.881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옵션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이 나왔고요. 이 옵션을 사용하기 전에는 지난번에 작성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났죠. 자, 다음은 exercise 2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자, 샘플 아이리스를 로드 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으로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피처 컬럼은 페탈 위스고요. 레이블 컬럼은 페탈 랭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로 해서 스피시스를 썼습니다. 자, 스피시스도 3가지가 있으니까 3개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해서 오픈 에디터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3개는 뭐 빈칸을 놓고요. 여기에 스피시스를 세토사, 버스칼라, 버지니카 3개로 놨고요. 페탈 랭스를 자, 페탈 랭스인가요? 위스인가요? 페탈 위스를 2로 다 놨습니다. 그래서 3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 함수로 여기에 있는 예측값들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값이 오른쪽에 테이블과 같이 나왔습니다. 세토사인 경우는 2.42, 버스칼라는 2.519, 버지니카는 5.535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습니다. 엑서사이즈 3번입니다. 프란시스 골턴경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실습 문제입니다. 골턴경은 브라이틱스 사례 시리즈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유제닉스라고 하는 우생학을 주장했던 분이죠. 잠깐 소개드리면 골턴경은 표준편차와 상관계수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그리고 회귀분석의 개념도 만든 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리그레션, 회귀라는 용어도 골턴경이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턴경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상속되는 자식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중 키, 영어로 하이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주장하길 부모가 크면 자식도 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기 이 데이터가 바로 골턴경이 1885년에 발표한 하이트 데이터입니다. 197개 가족에 대해 부모의 데이터와 성인 자녀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기록했으며 전체 898개 케이스입니다. 측정 단위는 인치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크면 아들도 크냐의 문제입니다. 혹시 어머니의 영향은 없을까요? 서정회귀 방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엑서사이즈 3번 골턴입니다. 먼저 로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골턴 데이터고요. 전체 898개 로우가 있습니다. 패밀리 넘버, 아빠의 키, 엄마의 키, 그리고 성별, 자녀의 성별입니다. 자녀. 그리고 하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드는 자녀가 4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명.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같은 거고요. 이쪽에 또 하나, 둘, 셋, 넷이 또 같은 패밀리에 속한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스캐터 플롯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의 키하고 하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약간 비례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칼라 바이를 써서 이렇게 피메일인 경우하고 메일인 경우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링 해가지고요. 자, 자녀에 대해서 젠더가 M, 아들인 경우에 대해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총 465개 로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구했죠. 코릴레이션을 구했더니 0.39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값은 아니네요. 양의 상관계수이긴 한데 아주 큰 값은 아닙니다. 0.39로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좀 흩어짐이 좀 있네요. 그래서 0.39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비례 관계가 있긴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정비례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정비례 관계가 있는데 좀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있는 정비례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필터링 안 하고도 바로 할 수도 있죠. 코릴레이션 함수를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 바이 기능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젠더 M에 대해서 0.39가 나왔고요. 그리고 밑에 젠더 F에 대해서 0.46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에 대해서도 나오고 엄마에 대해서 나오고 다 나왔네요.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자, 젠더가 메일인 경우는 아빠의 영향을 아빠가 좀 더 0.39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젠더가 피메일인 경우도 아빠가 더 상관계수가 높네요. 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아버지의 키와 어머니의 키를 평균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를 X변수로 해서 하이트를 Y변수로 해서 단순 선형회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펑션 컬럼 함수를 사용해서 아빠 키하고 엄마 키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자, 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했죠. 나누기 2 했습니다. 그 다음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인을 해서 자, 방금 전에 이름을 페런츠로 했잖아요. 페런츠를 가지고 하이트를 종속 변수로 해서 리그레션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보니까 코에피션트가 0.7443이 나왔고요. p-밸류가 거의 0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젠더로 해서 방금 전의 경우는 아들인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딸인 경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0.721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p-value도 역시 0에 가까운 값으로 나와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습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골튼.txt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를 로드한 후 스캐터 플롯을 구해봅니다. X를 아버지의 키, Y를 자식의 키로 했고 색상을 젠더로 구분했습니다. 왼편의 그래프는 두리뭉실해서 강력한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젠더로 구분하니 조금 더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아들에 대한 데이터만 필터링을 했고 상관계수를 구해봅니다. 0.39로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크면 통계적으로 아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귀분석에서 x값에 대한 계수인 기울기는 0.447이 나왔고 계수의 p-value가 0.05보다 작아서 유의합니다. 즉 기울기는 0이 아니죠. 다음은 아버지 어머니의 평균 키를 구하여 이를 설명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입니다. 성별로 구분하여 회귀 분석을 했는데 기울기는 유사하고 아들의 키가 4인치 정도 더 크게 나왔습니다. 골턴경의 주장은 아버지가 크면 아들도 크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키는 아버지보다는 크지 않고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1번 영역의 데이터는 아버지는 키가 크지만 아들의 키는 중간 정도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2번 영역의 데이터는 아버지가 중간 정도인데 아들의 키가 큰 경우입니다. 가만 보면 아들이 가장 큰 경우 아버지는 중간 정도입니다. 물론 중간 정도 되는 아버지들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확률적인 우연성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소수의 인재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가 아닐까요? 엑서사이즈 4번입니다. 유스드카 중고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고차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형을 회귀 분석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종속 변수로 판매 가격이 있고 설명 변수로 마일리지, 색상, 그리고 차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기어가 자동이냐 수동이냐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2년의 데이터로 2012년 5월에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S가 처음 출시되었으니 내연기관 자동차의 데이터입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에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이어 마일리지를 설명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p-value와 결정계수 r² 값을 구하는 것이 1번이고 다음 회귀 모형의 스트링 변수를 고려하기 위해 인덱스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하고 평가 지표들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귀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p-value가 0.05보다 작은 변수만을 사용해 회귀 분석식을 세운 후 아참 여기서 인터셉트는 제로로 놓으라고 하네요. 회귀 모형을 계산하여 지표값을 구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하여 예상되는 판매 가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엑서사이즈 4번 시작합니다. 자, 먼저 트레인 데이터 used car.txt를 불러왔습니다. 자, 스캐터 플롯을 그려봤고요. 이어하고 이렇게 정비례 관계 그리고 마일리지하고는 프라이스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도 연식으로 따진다면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프라이스가 낮아지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스캐터 플롯을 테이블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프라이스, 마일리지, 칼라, 트랜스미션으로 들어와 있고요. 전체 데이터 로우의 수는 150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 트레이너를 하라고 그랬죠. 피처 컬럼으로 이어하고 마일리지를 놓고 자, 이것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레이블 컬럼은 프라이스고요. 자, 런을 수행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R 스퀘어 값은 0.778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코에피션트는 이어가 780.34 뭐 그리고 마일즈는 마이너스 0.449 반비례가 해야 되네요. 그리고 p-밸류로 보니까 거의 다 0이죠. 그래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두 변수 다 이어 마일리지 두 변수 다 프라이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요. 스트링 변수인 모델 칼라 트랜스미션을 인덱스 변수로 추가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핫 인코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인풋 칼럼으로 모델 칼라 트랜스미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옵션들 서픽스 타입을 레이블로 놓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드롭 레스트를 true로 놨습니다. 자, 중복된 거는 마지막 거 하나 뺀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런을 수행했더니 오른쪽에 칼럼이 형성됐습니다. 모델 SE, 모델 SEL.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델 SES는 빠졌죠. 드랍 레스트에서 그렇습니다. 칼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했습니다. 13개의 또 숫자 칼럼들을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런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옵션을 또 문제에서 지정했어요. fit intercept를 false로 놓으라고 했습니다. false로. 그래서 false로 놓고 런을 수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r² 0.985, adjusted r² 0.984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f값하고 프로바빌리티 보니까 유의한 리그레션 모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코에피션트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어 마일리지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p-밸류로 이제 파악을 해보는데 p-밸류가 이어 마일리지는 둘 다 거의 0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SE는 0.0660 그래서 유의 수준이 0.05라고 하면 채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모델 SEL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칼라 그린 그리고 아깝네요. 없네.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어 마일리지 모델 SEL 그리고 칼라 그린 이 네 개만이 유의수준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전체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MA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AP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예측값을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 함수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evaluate regression 함수를 통해서 MAP 값을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10.51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앞서 구한 것에서 그 유의 수준이 0.05 이하인 것만 뽑아가지고 다시 리그레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 마일리지, 모델 SEL, 칼라 그림만 남은 거죠. 그 다음에 fit intercept는 false로 놓고요. 런을 수행했습니다. 수행하고 보니 R 스퀘어는 0.984, 어드저스티드 R 스퀘어도 0.984가 나왔습니다. 자, 밑에 코에피션트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고요. P밸류는 전부 다 0.05 이하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밸류드 리그레션 해서 MAP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했고요. 예측값 구하고 예측값이 있어야 이밸류에이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밸류에이트 리그레션 구했더니 MAP 값은 11.1937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랑 비교해 봐서 값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예, 값이 조금 커졌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새로운 값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2008년형 SES 모델 마일리지가 8,000이고 레드 칼라 오토 트랜스미션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새로 밑으로 계산했네요. 모델을 만들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랑 동일한 거고요. 뉴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형의 SES 모델의 프라이스, 이거는 뭐 예측하는 거니까 없다고 치고, 마일리지 8만이네요. 레드 오토 트랜스미션입니다. 자, 원핫 인코더 모델을 쓰면 원핫 인코더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핫 인코더 모델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을 구했습니다. 예측값을 구했더니 9638.983이 나왔습니다. 실습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스캐터 플롯을 그려본 것입니다. 가격을 Y축으로 하고 X축에 마일리지와 연도를 놓으니 마일리지가 짧을수록 그리고 자동차의 생산 연도가 높을수록 즉 차 연령이 낮을수록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프로 정성적인 확인을 하였고 이제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관계식을 구합니다. 회귀식은 보는 바와 같이 나왔고 예상대로 가격은 이어와 정비례 플러스 값 기울기 그리고 마일리지와 반비례 마이너스 값 기울기를 가집니다. R 스퀘어는 0.778입니다. 스트링 문자 변수를 모델에 사용하기 위해 원핫 인코더 함수를 적용했고 드랍 라스트 옵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수를 기존의 원핫 인코더 코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원핫 인코더 모델을 사용합니다. 문자 인덱스 변수까지 포함하여 모델을 만든 결과입니다. 전체 13개의 X 변수가 사용되었고 여기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은 변수만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변수, 이어, 마일리지, 모델 SEL, 칼라 그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4개 변수들만 가지고 다시 회귀 모형을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모델은 인터셉트는 제로인 모델입니다. 즉, 리그레션 트레인 함수의 fit intercept 옵션에서 false를 선택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R-square, adjusted R-square, MAP 값을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는 create table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데이터 파일은 usedcar new data text를 로드하여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는 2008년형 SES 모델이고 마일리지 8만, 색상은 레드이며 오토 트랜스미션입니다. 원핫 인코더 모델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했고 이를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과로 얻은 예시값은 9,638.98달러입니다. 추가로 회귀 분석의 튜토리얼을 소개합니다. 아시겠지만 브라이틱스는 튜토리얼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셀프 스터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다운로드하고 시간을 내셔서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리그레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